지난 1학기에 공사를 완전히 끝나지 못한 채 새롭게 문을 연 충남 일부 학교들이 곧 2학기를 맞게 됩니다. 학생 맞이 준비는 어디까지 됐는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등 4개의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 인터뷰. 오늘은 김덕배 홍성군 의회 의장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조까지 빠르게 확산해 어민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 1학기 충남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4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2학기 개학을 앞둔 현재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5일 개학식 당일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등굣길 옆에는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운동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흙더미와 자갈이 가득합니다. 시멘트 생산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진입로와 운동장 등 일부 야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개학한 겁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학기를 앞두고 학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1학기 때는 공사 중이었던 현장이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 자재와 흙으로 가득하던 길은 포장 공사까지 완료됐고 나무와 하단도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한 곳인 운동장. 1학기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운동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에는 홍성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도 1학기 때 공사를 끝내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했었는데요. 2학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 당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놀이시설 주변에 공사 자재와 도구 등이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습니다. 놀이터는 조달청 검사를 받지 못해 이용이 불가능했고 운동장은 잔디 수급이 늦어져 흙바닥 상태였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흙만 가득했던 운동장은 잔디가 잘 깔렸습니다. 1학기 때도 공사가 좀 미진된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2학기 전에 다 완료를 해서 현재 2학기 때 수업에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다 끝냈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에선 지난달 집중호우로 49곳의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 정상 개학을 위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긴급히 지원을 해서 8월 중에 복구를 해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 등 4개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충남에서는 이번 장마로 논산과 서천, 금산과 부여 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군의회 의장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김덕배 홍성군 의회 의장입니다. 네, 지역 현안 해법과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힌 인터뷰 함께 보시죠. 7대의에서 또 9대에 제가 의장을 맡게 된 것은 중책에 상당한 무거운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홍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으로 해서 할
한 발 더 뛰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하게 되었고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홍성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 우리 나가다 보면은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농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많은 주문도 하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넓혀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벽값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농민들의 어떤 질이 깨지는 것이고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일했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아우성이고 고통만 따르는 그런 현실이 됐기 때문에 농촌 경제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성군 의회에서도 자영업을 비롯한 홍성군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똑똑하잖아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것을 의회에서 항상 그동안에 제안해왔고 우리 이용록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더 폭넓은 지원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홍성 국민한테 행복으로 돌아간다. 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는 견제할 건 하면서 칭찬하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7월 25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지방정부 중앙회의를 우리 충남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태흠 지사께서 제2 안건 중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에 꼭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차원에서 드래프트제를 이용하서라도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에 있는 공공재는 우리 내포신들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과밀화, 이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기관은 충남에 공공기관이 이전해라,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결국 우리 충남 도민들이 그동안에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더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해놓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결국 우리 충남 도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의 의원 저 말고 한 10분의 의원 같이 함께 우리 홍성 군민들을 위한 그 열정으로 저를 선택한 국민한테 보답하는 길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구대 의회가 정말 홍성군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명문대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마약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었으니 이제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겠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단속에 걸린 마약 사범은 모두 9,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가 61%로 가장 많은데 10대도 3.7%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대학가에 이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4년 전 조사를 보면 20세 이전에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비율이 무려 18%나 되고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접한 경우가 60%였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젊은 층에 쉽게 파고드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외국 메신저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죠. 실제로 마약을 끊으려 시도해도 3분의 1만 1년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했다는 역사를 기억하는 중국은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낸 넙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전남 장흥의 한 양식어가입니다. 이곳의 피해 규모는 약 10,000마리, 양식어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출하 사이즈거든요. 키로가 지금 2kg 넘어가는 강어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저희가 판매를 시기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좀 가슴이 많이 아프죠. 등량만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고흥 지역 양식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등량만의 물을 끌어다 쓰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25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고흥 등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앞서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양식어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고 우리 양식장에도 그런 피해가 없겠니 걱정이죠. 고온이 되면은.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와 황토 등을 확보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8월 말 수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집단 폐사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8도 이상 수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도 당분간은 지금 수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전국의 양식어가 피해 규모는 1,700억여 원. 해당 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어민들은 그동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태안에서 80대 여성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12일 오후 5시 25분쯤 태안군 남면 신올리 마검포 방파제 옆바다에 빠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여성은 함께 왔던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광복절을 맞아 윤봉길 열사비로 알려진 비석의 안내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군은 1948년 4월 29일에 설치된 윤봉길 의사 열사비의 비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한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해당 비석은 윤 의사의 고향인 예산지역 주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당시 제막식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 의사 아버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